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저도 함께 처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안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지금 이제 배경이 지금 한강인데 지금 몇 번을 갔다 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유가예요. 그래서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흐름과 투자에 관한 내용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금요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6.8%죠.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갈라 그러다가 요거 폭락하는 거 보고 안 가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미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금리 인상을 함과 함께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냐,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6.8%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진짜 일주일 만에 유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다르게 얘기를 하다가 이 투자 심리도 바뀌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떨어지니까 한 방에 바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던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CPI. 요게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좀 멀었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이 핵심 원인이 뭐냐면은 그림처럼 가솔린하고 연료유 가격,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또 수직으로 올라가 주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던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유가인데, 하필이면 그날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보시면 완전 최바닥으로 막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는데, 이유가 뭐냐? 역시나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소비를 못하겠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만들고 주식시장을 떨어뜨린 원인이 바로 국제유가가 그동안 5월 내내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했던, 이게 주 원인인데, 그동안에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 미국 정부가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산유국과 석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한 건데, 그래서 오펙 국가들을 봐라, 자신들이 지정한 최소 쿼터도 못 채우고 있지 않냐. 그리고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신규 설비 투자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원유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 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정유회 가동시설이죠, 일단 포올린 원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경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석유를 캐낸다 해도 정유 가동시설이 너무나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그 유가가 올라갈 때 내놨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또 일주일 만에 유가가 121달러 찍고 109달러대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리니까 다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180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처럼 2주 연속으로 이 오일 및 가스 업체들의 리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굴착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베이커 휴즈에서 굴착 장비 리그 수가 얼마나 늘었냐, 요거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굴착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셰일오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선행적인 지표가 이제 오일 리그 수가 되는데, 베이커 휴즈에서는 6월 17일까지 오일 리그 수가 584개로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사 자료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때마침 또 EIA, 에너지 정보청이죠, 얘네가 뭐라 그랬냐,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퍼미안 지역이고 나머지 바켄 지역도 있고 다양한데, 얘네들에서 7월에 셰일 오일 생산량이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찍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또 지난주에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베이커 휴즈에서 말하는 이 오일 리그수, 즉 채굴 장비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그렇고 EIA 보고서도 봤을 때 앞으로 7월에는 미국 정부가 오일 업체를 더 압박하고 걔네들 자체도 7월에는 생산량을 많이 늘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뭐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수요도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국제유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앞으로는 셰일 오일의 생산량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요가 또 감소하니까 두 가지가 짱뽕 되면은 국제유가가 좀 많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뉴스 보면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국제유가라는 거는 뭐 아무리 지가 전문가라고 어쩐다 해도 이게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유가가 떨어져야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입장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건 뭐냐? 국제유가는 이 투기적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하루에 6% 정도는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투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다. 요건 확실하죠. 요거는 뭐를 보고 이해하면 쉽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아파트 부동산 시장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의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뭐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없고요. 호가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처럼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요와 공급을 논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형성되는 가격 있죠. 그걸 균형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로 얘기하면 적정 가치는 얼마냐 이건데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예, 국제유가의 균형 가격. 근데 확실한 건 만약에 지금 유가가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확실히 높다면 심리 변화에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져요. 반대로 지금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다 그러면 만약에 심리가 조금 변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수요자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하락할 리가 없을 텐데 지금은 보시면 국제유가가 심리 변화에 따라서 그냥 막 6%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논할 때 균형 가격보다는 지금 유가가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좀 현명해 보이고요. 미국 정부가 국제유가를 또 잡겠다고 여러 정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심리를 많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소식이 많이 들리면 앞으로 국제유가가 좀 잡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좀 상승하기를 우리가 기대해보는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상황인데 뭐 보시면 국제유가 좀 떨어져 주기를 바라죠. 어찌 보면 당장 다음날 또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 이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바뀌고 있다.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금 뭐 경기 호황구간이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둔화하고 침체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수요가 감소하는 지표들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주식시장의 악재 아닌가요? 근데 왜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주식시장이 왜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 올해, 내년 이렇게 2년 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높고 뭐 내년에는 침체가 올 확률이 좀 높은데 그래서 뭐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거 요거는 뭐 기본으로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각자 좀 유도리 있게 하반기에 주가가 좀 반등하면 알아서 잘 주식의 비중을 줄여보자. 이게 우리의 의견이죠. 근데 그 근거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 증시가 하반기에 반등할 첫 번째 가장 좋았을 케이스는 미국 정부가 정말 셰일 오일 업체를 뭐 압박하든 생산량을 막 찍어내라고 강제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뭐 사우디나 이란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됐을 테고 아니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제재를 풀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공급량을 늘려서 유가를 잡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요번에 이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원하게 좀 했을 것 같고 폭락의 시기도 한 내년 말 뭐 이후 요 정도로 연장이 됐을 텐데 아쉽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공급이 늘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연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요 차선
실전책에 들어간 상태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사실상 미연준은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지만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들부터 이제 실무가들이 모인 이런 회의에서 겨우 한다는 짓이 경제 예측 못해가지고 이렇게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짓 하는 거냐 하면서 완전히 미국에서 신뢰를 상실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연준은 지금이라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냥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자, 그림에서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내려온 게 회색선이죠. 요게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구간들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은 시중에 돈이 막 흡수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곤두박질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기준금리를 20%나 올렸던 지난 1980년에도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식시장이 급작스럽게 폭락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실물 경기가 호황이 끝나고 이제 경기 둔화 및 소비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미 연준에서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합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던 와중에 경기 침체가 오고 제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게 지난 과거 대부분의 사건들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는 어떻게 오느냐? 과거 보시면은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방아쇠가 됐죠. 트리거가 돼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왔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빵 터지면서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 1990년대에도 1991년까지 저축대부조합이 막 파산을 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던 와중에 다양한 이유가 겹쳐지면서 1991년에 잠깐 경기 침체와 폭락이 왔고, 사실상 이때는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폭락하진 않았죠. 그 전부터 계속 기미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갑자기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와 다르게 이런 현상이 실전에선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 한 사이클이라 하죠.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둔화가 오고 침체가 되는 이런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이 푸른색에 이게 미연준 기준금리인데 크든 작든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가는 마지막에는 항상 미연준 기준금리가 높게 오른 다음에 한 사이클이 다 끝이 납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응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금리가 일정 구간 올라가면은 소비가 감소되는 거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죠. 금리가 좀 높게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대출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기 전에 이렇게 중단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차후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 가는데, 자, 그러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어떠냐면은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니까 악재가 일단 소멸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이 미연준이 이제 다시 또 완화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으니까 상승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져요. 그리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런 구간이 시작되자 역시나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은, 자,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떨어지는 요 구간에 주식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타올라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구간에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씩 딱 타올라서 개미들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나락으로 보내버리죠. 자산 가격이 이미 버블이 심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쭉 높게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를 다 한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더 인플레이션을 막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도 중단하고 끌어내려도 실제적으로 다시 호황이 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자산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엔 한 사이클이 끝났던 겁니다. 역사가 반복은 되는데 똑같이 일어나진 않죠. 리듬을 반복한다 그래요. 유사하게 사람들의 심리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운율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는 게 우리 채널의 관점이죠.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요가 감소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거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과거에 노란선처럼 이렇게 확 타오르는, 한 번씩 쫙 타오르면서 주가가 상승할 텐데, 그때 우리는 잘 뛰어내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우리 채널의 소신 의견인데, 물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역사가 항상 반복되면 돈 못 버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채널은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이렇게 투자 의견을 드려왔어요. 행동경제학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과 사람들의 심리 변화,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과 또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이걸 뭐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채널은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조차 주식을 많이 정리하지 못하고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태로 물려있다 이겁니다. 물려있는 한 사람으로서 희망회로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에 굉장히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거는 좀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고,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 분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월에 주식시장이 꽤 많이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2년 내에 알아서 매도해라, 이런 의견을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이런 분들도 막 계시고 하는 바람에 증거 영상도 막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댓글도 맞고 그랬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하냐 이거죠. 제가 더 갈 줄 알고 이제 천천히 정리한답시고 갖고 있다가 주가가 급하게 빠지는 바람에 저도 같이 물려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경이 한강이다, 이게 핵심이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하반기에 한번, 그때부터 반등을 한번 하면 제대로 한번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노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때까지 뭐 저랑 같이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영상 보면서 실제로 이제 한강은 가지 마시길, 그런 바람으로 제가 한강을 배경으로 놓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다 인사로 끝내지 않죠. 한 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